정말 코스피 6천 시대가 머지 않았습니다. 일단 전자닉스가 너무나도 잘 해주고 있고요. 반도체만 무너지지 않는다면 코스피는 그 이상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 반도체 소부장, 2차 전지 쪽도 모멘텀이 조금씩 부각되고 있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전략으로 시장에 임해야 할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오전에 살짝 시장이 걱정되기는 했었는데 그건 기우였던 것 같습니다. 상승 추세를 잘 유지해 나가고 있는 국내 증시 오늘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여기 머리 위에 있는 자막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6,000P가 아니라 7,000P, 네. 3,000 스탁 정도는 돼야 좀 동일밸류로 볼 정도로 정말 강한 시장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면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오전장에 좀 힘이 빠지는 듯 했지만 장중에 대한 변동성은 커지고 있지만 이 상승에 대한 추세는 깨지지 않고 계속해서 움직여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으면서 견고하게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지만 지금은 시장에 대한 상방의 추세가 쉽게 꺾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걱정보다는 기대에 대한 구간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지금은 계속해서 상승에 대한 추세를 믿고 투자하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이어서 종목 리뷰도 해보겠습니다. 소개해 주셨던 AD 테크놀로지가 지금 수익률 2위로 우뚝 서게 됐습니다. 오늘 보니까 이제 2년 내 최고치 부근까지 이제 근접을 하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썼던데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차트 흐름이 보여지면서 벌써부터 좀 80% 이상 수익이 나오긴 했는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단기적으로 막 급등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거래량이 크지 않게 야금야금 올라가는 흐름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우상향이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이러한 차트를 가지고 몇 번 보여줬던 게 두산 에너빌리티도 그랬고 오름 테라피틱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AD 테크놀로지도 저는 아주 높은 기대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차트를 잘 만들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거래 대금이 막 이제 역대급으로 터지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승에 대한 추이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상방은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3차 벽보가는 52,000원까지는 바라볼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AD 테크놀로지 목표 주가 역시나 상향 조정해 주셨고요. 리뷰할 종목 하나 더 있습니다. 티움 바이오인데 어떤 코멘트가 있을까요? 사실 추가적인 이벤트가 있는 건 아니고요. 되게 조용하게 야금야금 바닥에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상승에 대한 룸이 이제 본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바이오에 대한 사이클이 되게 조용하게 잘 가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온코닉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에는 서서히 바닥권에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다 갑작스럽게 상한가를 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티움 바이오도 굉장히 조용하게 추세를 돌려 세우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그냥 계속해서 빨리 안 간다고 이제 매도를 한다라기보다는 조금 더 홀딩한다라고 하면은 크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라고 한 번 더 강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움 바이오 아직 수익률이 막 큰 건 아니지만 홀딩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잘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제 내일 시장 우리가 또 어떤 키워드로 접근을 해야 할지 키워드 보고 자세한 얘기 이어가 볼게요. 네, 최근 시장이 좀 추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좀 바닥에 대한 횡보 구간이 있다가 추세를 돌리는 섹터들이 조금 주목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키워드는 추세 전환이라는 키워드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락에서 상승으로 추세가 바뀌는 테마를 얘기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오랜 기간 좀 조정이나 횡보를 하고 있다가 최근 들어 추세를 좀 강하게 돌리고 있는 섹터들은 여전히 좀 상승에 대한 룸이 높다 보니까 그런 섹터들을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여기에 해당되는 테마는 무엇일까요? 역시나 이제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고 최근 들어서 차트를 굉장히 좀 힘있게 만들고 있는 섹터가 ESS 테마가 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첫 번째 테마로는 ESS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은 오늘 이슈를 봤습니다. 미국 하원에서 중국산 ESS 수입을 금지하는 법안을 이제 발의했다고 하던데 이 이슈가 중요할까요? 맞습니다. 어제도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중국에 대한 규제가 이어지면서 한국에 대한 배터리 산업의 경쟁사가 조금 더 유리해질 수가 있을 거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미국 의회에서 ESS 전면 차단하는 움직임이 만들어지면서 K배터리는 반사이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는 소식이 만들어지고 오늘 또 이제 ESS 관련 기업들이 좀 반등이 나오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 약간 조용하긴 했었는데 다시 한번 모멘텀이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서 기업들도 여기에 대한 움직임을 맞춰내고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ESS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에 대한 지분
기준을 판 다음에 ESS에 대한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다 보니까 기업들이 돈을 쓴다는 거는 여기에 대한 트렌드가 잘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고 여기에 대한 힌트를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ESS도 AI 시대에 좀 더 많이 필요하게 되면서 그 수혜를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 장점 설명을 들어볼까요? 네, 결과적으로는 이제 AI가 버블이다 뭐다 말은 많지만 네. 이 트렌드를 바꿀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AI 인프라에서는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ESS에 대한 산업은 필수적으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성장 모멘텀은 우리가 의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ESS에 대한 수준은 단발적으로 한번 딱 들어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더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발성인 테마가 아니라 장기적인 사이클에 대한 수혜를 길게 가져갈 수가 있다 보니까 기대 수익률을 좀 오랫동안 끌고 갈 수가 있는 장점이 있다는 점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뭐 삼성 SDI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도 그렇고 ESS 쪽에 선택과 집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는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매출 비중이 크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이 단점을 좀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우리가 약간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네. 중국 기업에 대한 좀 박리담 형식이라든지 가격 경쟁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아직까지도 이제 한국이 유리한 측면으로 무조건 끌고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거는 명확합니다. 그리고 방금 앵커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주셨는데 ESS에 대한 잠재적 시장은 굉장히 크지만 EV 시장보다는 아직까지는 높은 수주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현재 ESS 시장은 이제 실적에 대한 모멘텀보다는 기대감으로 먼저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대감이 올라간 만큼 세론이 만들어질 수 있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되는 상황이고 예상보다 수주가 늦는다라고 하면 또 거기에 대한 세론이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 우리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미리 염두해 주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뭐 주가는 주식은 기대감을 반영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세 전환이 기대되는 두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조용하지만 최근 들어서 되게 좋은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테마가 있는데 언급이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주목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 테마는 건설 테마 한번 체크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많이 언급 안 되는 것 같기는 하지만 뭐 현대건설도 그렇고 대우건설도 그렇고 차트를 보면 연초에 많이 올랐더라고요. 어떤 이슈가 있을까요? 사실상 이제 건설에 대한 모멘텀이 가장 크게 좀 턴어라운드가 되고 있는 거는 이제 해외 수출에 대한 인프라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사실 원전에 대한 테마가 묶기 시작을 하면서 좀 강한 사이클이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증권가에서도 목표 주가를 계속 상향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 상향에 대한 좀 근거 자체도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라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전 수주에 대한 업황까지도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중소형주에 대한 뭐 기자재라든지 여러 가지 수주에 대한 기대감까지 커지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이제 건설업을 본다라고 하면은 재건에 대한 테마 요거 단발성으로만 본다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실질적인 수주가 들어가는 원전이라든지 주택 공급에 대한 모멘텀까지 형성이 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좀 테마에 대한 방향성 체크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셨다시피 국내 주택 공급이 아니라 지금 원전이라는 메가 트렌드를 등에 업게 됐다라고 건설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이걸 기반으로 장점 좀 자세히 볼게요. 네, 건설에 대한 가장 큰 장점은 글로벌 수주에 대한 확대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오랜 기간 동안 좀 침체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었던 게 건설이라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업황에 대한 턴 어라운드를 할 수 있는 모멘텀이 형성이 됐다라는 것만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좀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수주에 대한 모멘텀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국내 주택 공급에 대한 확대 정책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형 원전에 대한 수주 같은 경우에는 대형 건설사 위주로 수혜를 받는다라고 하면은 국내 인프라에 대한 확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중소형 건설사한테도 기회가 훨씬 더 많게 이어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대형 건설사, 중소형 건설사 모두 다 이제 건설 업황 자체가 돌아설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여기에 대한 모멘텀 잘 체크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면에 단점으로는 어떤 점을 우리가 주의해야 될까요? 아무래도 좀 장기적으로 좀 계속 침체 구간이 이어지다 보니까 아직까지 건설업이 정말 제대로 살아날 수가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들어가면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자금에 대한 조달도 좀 리스크가 커질 수가 있다 보니까 좀 딜레이가 될 수 있는 성장에 대한 모멘텀 우리가 미리미리 좀 체크가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실적이 막 드라마틱하게 찍히고 있는 건 아닌데 바닥에서 좀 많이 빠르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 반영 대비 빠르게 올라간 종목들은 심리적으로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따라서 리스크 관리도 철저하게 하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세의 전환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두 가지 테마에 대해서 다 알아봤습니다. 내일은 어떤 테마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볼까요? 사실 제가 몇 번 건설 쪽도 이제 좀 바닥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그럼에도 지금 시장은 좀 핫한 키워드를 많이 좋아하기 때문에 오늘은 ESS에 대한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ESS 안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셨을까요? 사실 오랜만에 좀 듣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ESS에 대한 좀 체질 개선을 좀 빠르게 만들고 있는 기업이 하나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드릴 종목은 엔캠이라는 종목 한번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전해액, 전해질을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 싶습니다. 투자 포인트 먼저 들어볼게요.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전액에 대한 모멘텀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해서 집중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엔캠 같은 경우에는 ESS용 전액에 대한 모멘텀을 계속해서 키워나가겠다라고 직접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목표는 약 6만 톤 그리고 360%에 대한 증가치를 이제 목표로 제공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ESS에 대한 체질 개선을 빠르게 만들어내겠다라고 목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ESS에 대한 시장 모멘텀의 테마적으로든 실적에 대한 모멘텀으로는 좀 빠르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기업이라서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탈중국화에 대한 가장 커다란 수혜를 볼 수가 있는 게 엔캠이기 때문에 미국 내에서 ESS용 좀 전해액을 대량 생산 가능한 국내 유일한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주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실적에 대한 모멘텀도 좀 빠르게 개선을 될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은 좀 메리트가 많다 보니 바닥에서 좀 노려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가는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았죠. 맞습니다. 단발적으로 좀 반등이 나오고 약간의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여기서 가격적인 메리트는 이미 만들었기 때문에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도 편입이 가능하다라고 미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다시 한번 ESS에 대한 모멘텀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1차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부근이 10만 원, 손절가 라인은 추세 이탈하는 7만 원대 말씀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고점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기대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이버 밴드로 찾아가는 방법 알려주시죠. 네,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시게 되면 오늘도 영상 하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3천당 제약에 대해서 방향성을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부분이 많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시원하게 풀어서 말씀드렸으니까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신 다음에 인사이트 꼭 확인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결 내일의 테마 함께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